월드 오케이 뉴스 7월 2일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바이든 디베이팅 토론을 하면서 트럼프의 지금 인기가 올라가면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포린 어페어즈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월드라고 해서 할 브랜즈가 한 달 전쯤에 5월 27일 날 기록한 건데, 이분이 존스 홉킨즈 대학에 이제 교수로 계신 분인데, 글을 쓴 게 있어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것을 포린 어페어즈의 글을 통해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에서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모인 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을 실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 그레이트 파워이 큰 힘을, 평상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면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It's not an outlandish prospect anymore. outlandish 하면은 더 이상한 뭐 그런 뜻인데, 더 이상 이상한 그러한 전망이 아니다. 이것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렇게 세상의 질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에 취임을 해서 2020년 동안 4년 동안 대통령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전반부를 마치고 다시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휴식을 4년 휴식을 취하고 후반전을 지금 이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 세상은 become less principle, 원리는 좀 principle, 원칙이나 원칙은 좀 덜하고 more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탈탈 틀리거나 아니면 트럼프를 설득을 잘해가지고 외교가 다른 지도자들의 성사가 되면은 미국과 함께 굉장히 뭔가를 부를 누리든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 퍼스트 외에 또 하나의 이제 글이 있는데,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인 말콤 텀불이라고 트럼프가 하는 2016년도 이전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총리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이제 트럼프하고 한 2, 3년 경험을 해보면서 그런 글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은 또 너무 길기 때문에 따로 또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 세상이 미국한테는 뭐 당분간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라든지 또 다른 나라들에게서는 굉장히 vulnerable, 굉장히 이렇게 위험스러운 그런 아주 autocratic aggression, 독재적인 공격성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별로 might not do so badly,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적어도 at least for a while, 당분간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fferent sort of superpower, 이렇게 다른 종류의 슈퍼파워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종류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진행을 하면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1949년도에 선언했던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복지가 다음 세대들이 올 세대들은 세상의 복지를 위한 세대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과연 다음 세대는 해리 트루만이 선언한 그런 아메리카 퍼스트의 세계가 될 것이냐. 그 과정을 이제 이 라이즈 앤 샤인 이 내용을 통해서 쭉 그렇게 미국이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를 한 자유의 한 가운데에 서서 점점 이렇게 글로벌한 것의 확장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 러시아에서 외교관으로 디플로맷으로 근무를 했던 조지 캐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지 캐난은 그 당시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것이 좀 의심을 했다는 그러한 태스크 오브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아메리칸서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했다. 조지 캐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 있었으니까 지금 트럼프가 된다면 러시아하고의 어떤 관계가 또 새롭게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지 캐난의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이 이제는 더 펠퍼블하다. 펠퍼블하면 이제 만져볼 수 있는 뭐 그런 의미인데, 더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1930년대의 상황과 많이 견주어서 이렇게 얘기를 몇 군데 견주어서 얘기하는 것이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희고하면서 다시 이제 미국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방구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방구를 이렇게 서구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2차 대전 일어났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미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물론 2차 대전에 미국이 자발적으로 뭐 참여한 건 아니지만 일본이 1941년도에 12월에 진주만 공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런 세상과 지금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할 때를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던지는 질문은 왜 미국이 3차 대전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나. 지금 작은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대만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러우 전쟁이라든지 중국과 대만의 그러한 문제, 그런데 우리가 관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 이제 인도 퍼시픽도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인도 태평양 이것도 예외가 아니다. isn't an Indo-Pacific exception 했으니까 거기에도 예외가 없다. 아메리카 퍼스트에는 누구든지 와서 미국의 자국의 이익이 되면은 같이 협력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게는 뭐 동맹이랄 것도, 한국과 지금 이제 특별하게 뭐 동맹 혈맹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트럼프의 세상에서는 그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아메리카가 먼저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enefit of U.S. Alliances, 미국 동맹에 대한 그런 이익들,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미, 세계 경제에 대한 어시미트리즈 하면은 대칭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그것이 이 자국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여기 X 표현한 것이 바로 디모크러시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규율이나 법칙, 국제법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최우선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나라가 중국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노스코리아가 있는데, 트럼프가 믿고 있는 것은 워싱턴은 그 이익이 될 때에 그것을 해야지, 나머지는 이렇게 그것을 던져버려야 된다. 이익과 관련한 위험과 관련된다든지 이익과 관련된 것을 판단을 해서 던져버려야 된다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직까지 풀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이제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에 처음 이렇게 시도했던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프레지던시 기간 동안에 풀 테스트를 아직 하나 가지고 이제 지금 트럼프가 올해 당선이 된다면은 풀 테스트를 아마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이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regardless of whether Trump wins in November, 11월에 트럼프가 되든지 안 되든지를 불문하고 미국에서는 이것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계속적인 센트럴 디베이팅 그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상황이 지금 뭐 타이타닉호는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 이제 과거에 이렇게 쭉 상승하는 그런 데가 끝나고 이제 우아하게 트럼프가 되면 아마 이제 우아하게 늙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아하게 늙어가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우리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갖고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봐야 된다. 콘투얼스 하면은 그 윤곽이나 그 결과들을 아메리카 퍼스트 아젠다를 갖고 갈 경우에 우리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이것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컨투얼스, 윤곽을 상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에서 뭐 던지는 질문들이, 왜 미국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 발틱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는, 그게 이제 유럽과 북유럽과 또 러시아가 하는 발트의 또 3국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아래로 폴란드, 벨라루스 아래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국경대는 발틱의 3국으로부터 벨라루스나 폴란드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제 폴란드에서 무기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왜 위험을, 미국이 그런 걸 나토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독일의 미군들이 많이 주둔을 하기 때문에 그게 대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또 사우스 차이나시 남중국해에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 이제 아주 심각한 질문해야 될까? 왜 펜타곤이 차이니스 트레이더, 중국이 무역을 하는데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무역을 하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소말리아 아래에 있는 후티 반군이 막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막아주냐? 미국 지금 해군이 막아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중국 무역하는데 그걸 도와줘야 돼? 중국 돈벌이 하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이런 걸 보면 재밌는, 좀 한편으로 재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래서 중국이 크는 것을 너무너무 배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노말 컨트리 우든트, 일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막 외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워싱턴은 그 동맹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블라드 올스, 혈맹으로 막 이렇게 굳게 전략적 동반자, 혈맹의 스트레이티직 블라드 올스 하는데, 그것이 앞에 이제 레서, 이것을 덜 강조해야 된다. 무엇보다 바게인, 퍼페추얼 라이프, 바게인은 서로 무역을 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져야지, 혈맹이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워싱턴이 이거를 얼라이언시스라든지 이거를 버리고,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를 떠나서 미국이 이제 어떤, 왜 그렇게 다른 나라를 떠날 수 있느냐?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자체가 오른쪽에는 대서양, 왼쪽에는 태평양, 북쪽에는 캐나다, 남쪽에는 멕시코, 그런 식으로 아주 안전한, 캐나다나 멕시코가 뭐 자기를 침공할 일은 없으니까
geographic isolation, 그리고 또 ability to 컨트롤할 능력이 된다. maritime approaches 하면은 해군을 이렇게 접근할 때 물론 이제 뭐 러시아가 쿠바에 지금 이제 핵 잠수함 뭐 그것도 정박을 시키고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일인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미국은 해군의 접근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고립된 지역이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핵무기도 이렇게 함부로 쏠 수 없는 바로 중국 같으면은 바로 뭐 한국에다가 지금 사드 설치한다니까 온 난리법석을 중국이 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미국은 그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콘티넨탈리즘 대륙주의가 이 글로벌리즘과 연결이 미국에서 연결이 되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서방구를 지배하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어떤 것을 더 이제 다시 에너지를 줄 수 있냐면 멀로 닥트린 1823년에 멀로주의가 고립주의를 이렇게 표방한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제 1776년도에 독립을 선언하고 나서 1787년도에 법을 이제 완비를 하고 컨스티튜션 로를 완비를 하고 나서 유럽이 자꾸 괴롭히니까 멀로가 이제 그 19세기 초반에 미국의 5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멀로 닥트린을 간섭하지 마. 간섭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멀로 닥트린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도 멀로 닥트린을 연구해가지고 아마 그것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텍셔니즘, 보호주의, 프리데이션 하면 이제 뭐 약탈에 대한 약탈주의라 해야 될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메리카 퍼스트에서는 트럼프가 중국과 EU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때리는 그런 상황이 있듯이 미국이 다시 이제 코얼시브 하면은 강제적으로 한다는 말인데 코얼시브 하기가 동맹이라든지 애드버스리즈 적국에 대해서 똑같이 또 동맹일지라도 혈맹 소용없다 같이 관세 때려가지고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under second Trump administration에서는 미국이 더 이제 일리버럴 비헤이버 또 비자유적인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워싱턴이 덜 강조하게 돼. de-emphasize 한데 국제법이라든지 인터내셔널 로나 인터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 국제 기구 이런 것을 덜 강조하게 된다. 당장에 이제 뭐 여기 뉴욕에 보면은 유엔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또 자국을 더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미국이 유엔에 많이 돈을 내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될 경우에는 어떤 남아있는 갈등이 더 어떤 전통적인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게 앰비셔스 스테이트들과 부딪힐 수 있는데 부와 영향력을 놓고 갈등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일극 체제에서 뭐 다극 체제로 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극 체제 같으면은 뭐 유럽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뭉쳐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극이라 그러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질지 그것이 앰비셔스 스테이트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의 부와 영향력으로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국은 오늘날 미국은 이제 지난번에 1945년부터 1991년도에 가졌던 그 힘보다 덜 lesser powerful하다. relative to its competitors. 경쟁자들에 비한다면은 미국이 이제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계속 치고 올라가기에는 힘이 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전부 미국이 이제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 달러라는 화폐를 만드는데 이 달러가 금에 연동되도록 했는데 그것이 계속 연동이 잘 되어 오다가 막 5.1 그 파동하고 그런 게 치니까 이것이 1971년도 8월 15일 날 닉슨 대통령이 달러하고 금의 연계를 이제 이렇게 떼어버리면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뭐 제가 여기 2001년도에 뉴욕에 오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엄청난 달러를 그 사이에 이제 찍어내게 되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지금 완전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국채의 이자율도 계속 올라가면서 국채를 매입해 줄 나라가 중국, 일본이 지금 제일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상황도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일본의 엔화가 똥값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버텨야 되는 일본이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번 올해 선거까지 잘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나토, 아시아, 중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부족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어서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이게 빠지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갑자기 철수하듯이 나토에서도 갑자기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진공 상태가 아메리칸 리트렌치먼트인데 리트렌치먼트 하면은 이제 축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이 갑자기 리트렌치먼트가 돼버린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세계의 어그레시브 스테이트들이 그 자리를 이제 메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렇게 우려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힘이 있는 나라들은 그나마 다극 체제에서 버틸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프론트 라인 스테이트들 가장 변방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디제스터 재앙이 될 것이다. 그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바로 이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예를 들면은 그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사이에 이제 국경을 가지고 있는 발트의 3국이라든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라루시 그리고 그 아래 우크라이나가 있으니까 그런 쭉 그 접경 위험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거기에 물론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동유럽 또 남중국해도 그런 위험한 남중국해를 면하고 있는 동쪽의 필리핀, 좌측으로 베트남 그리고 아래쪽으로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 모두가 다 프론트 라인에 속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래쪽에 파란 줄을 보시면은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미국이 보호한 아메리칸 프로텍션 가운데에 미국이 힘이 강했을 때는 이런 나라들을 보호해 주니까 서로 잘 지냈는데 이제부터는 스타트 eyeing one another eyeing 하면 눈치를 보는 것인데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서로 more suspiciously once again 다시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너 혹시나 우리나라 침범하려는 거 아니야? 위에 딱 이렇게 두목이 딱 가지고 너 까불지 마 조용히 해 그러면 딱 조용히 하고 말 잘 듣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그럴 힘이 없으니까 이게 서로 이제 스타트 eyeing one another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이 시작이 됐다. 혹시나 저 나라를 침범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방위비에 투자를 해야 되고 무기를 많이 사야 되고 하니까 이기에 이제 대한민국도 방산업체는 무기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또 지금도 잘 팔고 있는 것 같은데 폴란드나 뭐 그런 나라에 엄청난 무기를 팔아가지고 또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뉴클리어 웨펀스까지 미국이 이제 뭐 해구산으로 우리 방어해 줄게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북한처럼 북한도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더욱더 핵을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굳게 아마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머컨트리즘, 프로텍션이
머컨털리즘 하면 중산주의, 돈 버는 게 최고다. 프로텍션이 보호주의, 우리나라 보호하는 게 최고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전에는 이제 미국의 커미트먼트가 있어가지고 유지가 팍스 아메리카노가 유지가 됐지만 다시 돌아오는 여행은 즐겁지가 않을 것이다. Return trip want to be pleasant. 다시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그때가 미국이 해주고 그래도 보호해줄 때가 좋았구나. 그런 때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 오브 리그렛, 이 후회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후회하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세계적인 가장 강한 스트롱기스트 액터, 강한 행동자로서 강한 국가로서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어마무시한 리소스가 있게 되고 또 미국은 자체 내로 베스트 인터널 마켓, 국내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레이드 디펜던스 이렇게 무역을 이렇게 비교적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위에 캐나다, 멕시코, 남미 쪽이 있기 때문에 뭐 전기 자동차 같으면은 칠레에 이제 리튬 전 세계적으로 넘버 원에 뭐 리튬 광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중국하고 대결한다 그러지만 중국이 그까지 오기까지 와서 또 뭐 미국을 제끼고 중국이 차지한다는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유리한 입장에 결국 미국은 강자로 그래도 남게 될 것이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미들 이스트 오일 플로 중동의 이제 석유의 흐름 다른 나라보다 이제 대한민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거의 대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이제 지금 중국하고 대만 그 사이를 직선으로 쫙 오면은 그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뭘 얘기했는지 몰라도 좀 북한이 허락을 해서 러시아가 그래도 비싼 값이라도 중동의 석유 뭐 운반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싼 값으로 좀 이렇게 한국에 그런 것을 오일을 좀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오일 문제 그리고 세미컨덕터 반도체 대만으로부터 실어오는 이제 세미컨덕터 문제 이게 일대 혼란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역의 뭐 유럽이나 이스트 아시아, 차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초래하면서 the collapse of security in the sea range 그런 바닷길에 있어가지고 이제 안보가 올라간다. 그때는 미 해군이 지켜주면서 뭐 지중해 수에즈 운하로부터 홍해를 지나가지고 후티 반군이 공격하면은 항공모함 거기서 대가지고 제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미군이 없어진다면은 collapse of security 안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에서 이제 미국이 아메리칸 리트렌치먼트라 그랬는데 리트렌치먼트는 이게 미국의 철수가 리트렌치먼트 이게 축소가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길을 중국이 그것을 동아시아를 차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그것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protectionism and chaos would drag down American growth. 여기서도 이제 보호주의나 뭐 그런 혼돈이 있어가지고 또 중국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때는 좋았지만 그것이 미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크래틱 보이시스가 미국 안에서 어떤 독재적인 그런 권위적인 그런 목소리가 나와서 그것이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Might be empowered. 그래서 happened in the 1930s. 193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그 이후에 발생했던 그런 상황들, 어려운 경제공황 이후에 그것을 막 이렇게 극복해야 돼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존스 홉킨즈 대학의 할 브렌저 이
교수는 이제 in the ugliest 시나리오 가장 좋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또 상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하니까 당분간은 뭐 좋겠지만 전체가 붕괴되면 그것이 미국에게도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또 리인게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마치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거기서 이제 풀백, 거기서 자기는 철수해 갔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함으로써 다시 인게이지, 그게 전쟁에 다시 가담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이제 어글리리스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할 브랜즈 교수가 마지막으로 하는 문장인데, 아메리카 퍼스트가 슈퍼 파워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구포천이 돼가지고 방어를 템퍼러리리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미국이 우드 루 했는데, 루 하면은 그 리그레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그렇지만 only after so many other countries가 had come to rule it first. 미국이 후회하기 전에 누가 먼저 후회하느냐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먼저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다 폭망하는 거다. 이 지구촌 있는데 정말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래서 지금 미국은 물론 이제 미국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지금은 전 글로벌하게 생각을 해볼 때에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가. 인간이라는 건 한번 신앙적으로도 뭐 이렇게 한 방 맞고 나면 회개하고 다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렇듯이 다시 후회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길은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제 바이블을 읽게 되면은 이 제국이 바이블에서 언급된 제국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나라들이 한 제국이 계속 쭉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좀 가다가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그것이 내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 누가 기독교인은 이슬람이든 뭐 유대교든 어떤 종교를, 불교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사이좋게 지구촌에서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 아메리카 퍼스트라 해서 당분간은 좋겠지만 나중에 결국 후회하게 된다. 다른 사람도 후회하고 다른 나라도 후회하고 미국도 후회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포린 어페어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